네, 안녕하십니까. 소셜미디어 마케팅 세 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앞선 구전 마케팅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이 마케터로서의 생각을 많이 갖췄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 부분, 이 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이야기들이고요. 사례를 보시면서 이런 것들이 더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아니면 이런 컨텐츠야. 우리가 이렇게 더 풀어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확정적인 개념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셨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연결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는 우리가 그 스텔스 마케팅 그리고 구전 마케팅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이제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 어떤 상황인 건지 그리고 어떤 효과가 있을 건지까지도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SNS를 활용해서 구전 마케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SNS 마케팅은 바이럴 마케팅보다 더 강하게 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SNS 마케팅이 생기면서 SNS가 등장하면서 이 바이럴 마케팅이 훨씬 더 강력해지고 용이해졌어요. 쉬워지고 하기. 이전에는 바이럴 마케팅 하더라도 사람들한테 이제 입소문을 낼 수 있는 채널은 한정적이었거든. 근데 지금 어떻다? 요즘에는 이 광고 시장이 너무나 채널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뭐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데서 가장 뭐 오피니언 리더들이나 많은 사람 뭐 하다 못해 저나 옆 사람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는 SNS 채널이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SNS 채널이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한 번만 딱 입소문을 타면 와 파급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마케팅 활동에서 SNS 활용이 어떻게 했어요? 증가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최신입니다. 전 세계는 아니고 우리나라 금액으로 좀 보시면 되고 2019년에 광고 비용만 보시면 됩니다. 2019년에 우리가 방송 광고, 인쇄 광고, 온라인 광고, 고객 광고, 기타 광고, 총 광고로 나눠서 전체 광고 비용이 14조 정도가 돼요. 14조. 19년에 14조일 때 여기서 보시면 중요하게 보실 거는 온라인 광고입니다. 어디 갔죠? 네, 온라인 광고. 이 온라인 광고가 요거거든요. 14조 중에 6조가 온라인 광고로 써있다는 거죠. 엄청난 거예요. 자, 2020년, 21년 7조, 거의 8조에 가까이 됩니다. 전체 15조 중에 8조면 50%를 넘어섰어요. 자, 그 중에서 세계 소셜미디어 월 실사용자를 보시면 제일 최근에 2019년 조사들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 월 실사용자 세계에서요. 우리나라 아니고 페이스북이 가장 높아요. 22억. 그 다음에 유튜브 19억. 그 다음 왓츠앱, 페이스팸에, 위챗, 인스타그램, QQ 쭉쭉쭉 있습니다. 세 개 봤으니까 국내 볼게요. 국내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월간 활성화 이용자 수예요. 한 달간 서비스를 이용한 순수 이용자 수죠. 잠깐 들어간 게 아니라 한 달간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수. 그 중에 가장 이게 2020년 6월 기준이기 때문에 제일 최신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장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밴드가 1등일 줄 알았어요? 몰랐죠. 밴드가 MAU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월간 활성화 이용자 수에서 압도적으로 1등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인스타그램, 그 다음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네이버 카페, 틱톡, 다음 카페, 트위터, 블로그, 에브리타임 순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카카오톡이 2020년 11월 기준이고, 그 다음 유튜브, 네이버, 밴드, 쿠팡, 인스타그램, 지도, 배달의 민족, 당근마켓, 페이스북 순입니다. 좀 충격적이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사용할 줄 몰랐잖아요, 이 앱들이. 그리고 소셜미디어 연령별 월 평균 이용자 수에서 가장 10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밑에 학생들은 뭘 사용한다? 페이스북 메신저를 사용해요. 팸에 쓴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 인스타그램, 트위터입니다. 그런 순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나이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밴드. 30대 인스타그램, 밴드, 페이스북이에요. 40대는 밴드,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그램이에요. 50대는 밴드,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입니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러면 여러분들 타겟팅에 좀 도움이 되나요? 조금 더 자세히 됐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앱을 보시면 뭐가 생각나겠어요? 어디서 광고를 해야 될까? 카카오, 여기 카카오가 1입니다. 그 다음 유튜브예요. 제 얼굴 때문에 안 보이시죠? 카카오, 유튜브, 네이버 이렇게 순으로 갑니다. 자, 보시면 지금 페이스북, 트위터부터 시작해서 SNS 초기 부분 이끌었던 채널들이 이제 텀블러, 핀터레스트, 인스타그램, 우리 책에 보시면 트위터, 링크드인, 유튜브 해가지고 SNS 사용자가 진짜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폭발적으로 는 이유가 뭘까요? SNS 사용자의 폭발적인 증가가 왜 일어났을까요? 과거에는 SNS가 어떤 걸 중심이었어요? 여러분들 SNS, 여러분들 이야기,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만나고 뭔가 공유하는 거 뭘로 했습니까? 처음부터 카톡이었네. 과거에는 텍스트 중심이었죠. 문자를 보내거나 글로 이야기를 나누는 대화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발전해서 어떻게 됐어요? 동영상, 사진 컨텐츠 지원의 SNS가 발전했죠. 그래서 트렌드 변화가 됐어요. 텍스트에서 동영상과 사진으로. 그 첫 번째가 트렌드 변화예요. 이유가. 두 번째는 뭐겠어요? SNS 시장을 이렇게 키울 수 있었던 건 모바일 디바이스의 확산인 거죠. 실제로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은 아예 데스크톱도 잘 되지도 않아요. 어려워요. 데스크톱 PC 사용하는 경우보다는 전부 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전 세계 SNS 사용자의 80%는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고 있다고요.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트렌드 변화와 모바일 디바이스로 인해서 SNS 증가가 폭발적으로 일어났는데, 과연 우리는 마케터적인 입장을 봐야 되는 거죠. 마케터들은 SNS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을까? 왜 SNS 마케팅을 활용할까? 라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improving 이미지예요. 긍정적인 이미지를 증진시키는 거죠. 두 번째는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 이미지를 개선시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제품이나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이디어 인사이트적인 목적도 있습니다. 신제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신제품 출시할 때 SNS 통해서 제품 많이 알리죠. 그래서 기업들이 마치 페이스북 같은 데 보시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기업 내 페이스북 같은 것도 만들고요. 자체 인트라 SNS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SNS가 거의 뭐 의사소통의 기반으로 사용될 수 있을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 정도 시장이에요. 자, 여기서 조금 더 볼게요. 자, 팔로잉, 팔로워, 타임라인 여러분 들어보셨죠? 어디서 많이 사용돼요? 페이스북,
그래서 많이 사용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죠. 자, 그럼 조금 더 볼게요. 트윗, 리트윗, 해시태그. 어디서 많이 사용된 것 같아요? 트위터죠. 다 트위터에서 쓰는 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땐 트위터가 엄청나게 강한 채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팔로잉은 남을 따르는 것, 팔로워는 나를 따르는 사람, 타임라인은 여러분들 시간별로 뜨는 게시판. 트윗은 뭐예요? 트위터에 올린 개별 글, 내 글들이고 멘션이라는 것도 있어요. 다른 사람 트위터 계정을 언급하고, 그리고 리트윗은 내 친구 내용을 똑같이 계정 그룹, 특정 그룹으로 묶는 것이고, 내 커뮤니티에 리스팅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하시고요. 그 앞에다가 뭐답니까? 해시태그를 잡죠. 이게 실시간 검색어에 반영이 되는 게 해시태그예요. 트위터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이 영향력이 논의가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트위터 영향력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고려되는 지수, 트위터에서 영향력이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팔로워죠. 팔로워가 얼마나 많은 숫자가 들어갑니까? 근데 이 팔로워가 진짜 그만큼 영향력이 높은가에 대해서 의문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계속 가져야 되는 입장입니다. 자, 이 트위터에 대해서 얘기 좀 더 하자면, 특히 SNS는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처음을 견인을 했기 때문에 이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빼놓고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모르는 사람이 막팔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팔로워 수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뭐 트위터는 그 정도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페이스북도 그죠. 전 세계에 20억 명 이상이 사용해요. 엄청난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잠깐 보자면, 이게 지금 현재 뭐 한 2019년 정도 될 거예요. 2019년 그 트위터 순위예요. 팔로워 순위. 마우스 포인터가 안 보이네. 여기네. 그래서 가장 팔로워가 많은 사람이 브라크 오바마, 케이티 페리, 저스틴 비버, 리안나, 테일러 스위프트, 뭐 크리스티안 호나우드 이렇게 진행되고요. 저는 이 팔로워 수가, 트위터에서 팔로워 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던 사례는 사실 BTS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엄청난 자본을 많이 들여서 사실 외국, 전 세계에 진출하고자 하는 사례는 되게 많았어요. 전 세계 음악 시장을 이끌고 있는 건 미국이고,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엄청 많이 노력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신 원더걸스라든지 SM에서 뭐 엑소 이런 그룹을 전 세계적으로 띄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노력을 했어요. 공연도 많이 다니고 돈도 많이 쓰고요. 근데 가장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잘 알고 있는 그룹은 누구예요? 연예인 누구예요? BTS잖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전 트위터 팔로워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자, 보시면 아리아나 그란데가 6,800만 명 정도 되는데, 지금 BTS가 3,4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제가 이거 어제 캡처했으니까 한 2배 정도 차이 나죠. 근데 예전에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저는 이 기준으로 저는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 뭐 엑소라는 그룹이 엄청나게 뭐 포텐셜도 있고 뭐 열심히 하잖아요.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 부르고, 그 그룹이 미국에 가서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봤겠죠? 이 그룹 유명한 그룹이야? K-팝이 유명하지 않았을 때요. 유명한 그룹이야?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나 잘 몰라. 얼만큼 유명한데? 잘 모르겠어. 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기준이 달라요. 저는
BTS가 유명하게 된 계기는 이 팔로워 수가 더 사람들에게 인증을 했다고 생각해요. 자, BTS 나와서 공연을 해요. 처음 봤어요. 이 BTS라는 그룹이 유명한 그룹이야? 물어보면 이제 뭐라고 대답을 해요? 얼마나 유명한지 알 수 있는 게 트위터 팔로워 수가 3,000명이야. 3,000만 명이야. 라고 놀랄까요? 예전에 저 TV 봤을 때 그 부분에서 저는 되게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윤식당인가 그런 프로그램 봤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 박서준이라는 사람이 그 연예인 그 남자분이 이제 막 서빙을 하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박서준이 유명한지 모르잖아. 맞잖아요? 연예인들이 모르잖아요. 박서준이 유명한지.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지. 근데 그 외국인이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되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판단한 계기가 뭐였어요?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몇백만 명이래 라고 한마디 하자마자 놀래 자빠졌죠. 진짜 그 계정에 들어가 보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의 유명도의 기준이 이런 것들이 기준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와 진짜 다른 사람들이 공신력을 인정해 준 거예요. 이 팔로워 수. 지금이야 조금 더 많이 희석되긴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 BTS가 성공하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을까 라는 개인적인 의견도 가지고 있어요. 이 트위터랑 페이스북의 차이는 조금 가지고 있죠. 트위터라는 채널을 여러분들 이용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아닌 분도 있으실 거지만 이 채널에 대한 특수성은 조금 다릅니다. 다 SNS 채널이지만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가장 큰 차이는 개방성이에요. 트위터는 누구한테나 개방시켜요. 다 볼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근데 페이스북은 어때요? 친구 신청해서 친구 요청 받아들여야지만 서로 친구가 되죠. 로그인 안 해도 트위터 안에 있는 거 다 볼 수 있어요. 검색 통해서 트위터 안에 있는 거 다 볼 수 있어요. 다만 글을 못 남기겠죠. 근데 페이스북은 어때요? 이 사람과 관계를 가져야지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관계 맺으려면은 요청해갖고 대기해가지고 승낙해줄 때까지 마음 졸이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승낙 안 되면 상대방에 대한 안의 내용 아무것도 볼 수 없잖아요. 그 사람 전체 공개해놓지 않는 이상. 그래서 관계가 맺어야지만 페이스북은 의견을 교환할 수 있어요. 관계 없으면 그냥 교환 못해. 그래서 페이스북에는 개인적인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되는 거고 사진도 많이 올리지만 트위터는 어떻다? 공식성 안내를 많이 하는 거죠. 이 트위터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최근에 도널드 트럼프가 많이 이용했죠. 자기에 대한 의견과 이야기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뿜어냈던 거죠. 전부 다 공식성 안내들이었죠.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시면 이제 이 트위터라는 게 이제 어떤 형태로 광고를 하는지 좀 보시면 이 타임라인에다가 광고를 걸 수도 있고 실시간 트렌드에다가 광고를 걸 수도 있고 실시간 검색어도 광고를 할 수 있어요. 차이는 페이드와 언페이드 차이인데 타임라인 실시간 트렌드, 실시간 검색 같은 경우는 페이드예요. 돈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상품들이죠. 하지만 언페이드는 여러분들 계정에 혼자 내가 스스로 올려서 광고를 할 때는 무료예요. 트위터도 이 트위터 광고거든요. 페이스북이랑 거의 같습니다. 타임라인 실시간 트렌드, 실시간 검색. 이건 PC 기반의 트위터고요. 타임라인 팔로워, 실시간 트렌드 이런 것들로 지금 현재를 광고를 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이에요. 예전에는 뉴스피드, 스토리로 바뀌면서 이런 광고 기반을 많이 사용했는데 특히 SNS 이런 컬렉션이라는 광고 상품도 따로 있어요. 이 터미 힐피거의
컬렉션 상품을 사용한 광고거든요. 그래서 페이드와 언페이드, 돈을 내거나 내지 않거나 광고 형태가 두 가지가 있고, 이런 사례 광고 상품들은 많이 있어요. 트위터와 페이스북 들어가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 외에 여러분들한테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각광받는 채널, SNS 채널이죠.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를 보시면 전 세계에서 1위는 인스타그램이에요.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가장 많이 있고요. 그거 외에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아리아나 그란데, 드웨인 존슨, 칼리 제너 순으로 2021년 3월 기준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랭킹이 들어가지 못했죠. 그리고 우리나라 순위는 팔로워 수 제니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BTS, 로제, 블랙핑크, 지수, 엑소 순으로 팔로워 수가 가장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인스타그램도 여러분들이 상황을 한번 이해해 두시면 매우 편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직접 찾아봤습니다. 보시고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앞에서 봤던 이 채널들과 이 채널들이 이렇게 광고가 운영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눴고요. 다음으로 제가 조금 더 진행해야 될 게 SNS 마케팅 사례 분석입니다. 실질적으로 사례를 보자는 거죠. SNS 마케팅은 주요 사례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광고를 진행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공적인 사례를 보시면 이 G마켓 사례가 매우 성공적으로 했다고 많이 평가를 받아요. 이 2017년에는 이 접두어 개라는 말이 되게 이제 유행처럼 많이 사용되고 있고, 지금도 많이 사용되는 게 저는 느껴져요. 어린 학생들 보시면 개라는 접두를 많이 붙이더라고요. 근데 이 개라는 말이 생각보다 고급스러운 언어도 아니고 조금 이제 고민되는 언어인데, 이 광고를 풀어낸 방식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풀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고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와우, 네, 이 시간이면 유럽도 가겠다. 개 오래가네. 개를 영상에 쓴 거예요. 그래서 이 LG그램이라는 노트북이 배터리가 이렇게 오래 간다는 이미지를 꺼지고 있는 것들이 보이죠. 삼성 것들, 다른 비교 제품들, 그램이 이렇게 오래 간다는 거. G마켓을 통해서 광고를 했어요. 이게 했지만 G마켓과 같이 한 광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보다 어때요? 효과적으로 전달을 하는 거잖아요. 배터리 성능, 거기다가 이미지, 자연스럽게 수많은 사람들이 구전 마케팅에 사용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사용됐다는 거죠. G마켓이 이걸 잘한다고 좀 소문이 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전 마케팅에 대해서 좀 잘하는 기업이 없을까? 라고 생각해 보시면 G마켓 많이 잘합니다. 자, 또 G마켓에서 올린 제품 트위터인데요. G마켓은 트위터를 앞에 LG 사례도 그렇지만 이 제품도 트위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소비자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끔 눈물을 흘린다. 스타워즈 샤워기 라고 해서 이 트위터에서 자주 사용하는 언어 그리고 문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도 뜨거웠고요. 그리고 독특한 상품을 유머러스하게 소개해서 G마켓 센스 있다라고 많이 이야기 듣고 있고, 리트윗만 수천 건이 넘습니다. 자, 또 볼까요? 아이폰 4가 나왔을 때 이 샘표 10분의 깻잎 통조림에서 프로모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트위터에서 한 건데, 자사 홈페이지에다가 샘표 깻잎 통조림과 함께 찍은 인증샷 올리면은 통조림 세트 증정하겠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것들을 재밌게 하기 위해서 아이폰 4가 생표 깻잎 통조림을 디자인을 도용했다라는 식의 이제 그걸 좀 잘 유머러스하게 풀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내용을 좀 찾아보시면 스티브 잡스가 이 깻잎을 들고 있는 것처럼 한 합성 이미지도 있고요. 한번 찾아보면 재밌으실 거예요. 트위터는 트위터를 사용하는 사용자들, 그리고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언어들, 그리고 형태들을 잘 이용해야지 된다는 게 지금만 봐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 가실 겁니다. 좀 더 볼까요? 재밌죠? 자, 이 사례는 트위터 사례고 그 한국민속촌 사례인데요. 지금은 한국민속촌이 여러분들이 매우 잘한다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의 이런 이미지가 심어지게 된 계기가 트위터를 통해서였어요. 왜냐면 트위터 민속촌 소 이름 짓기, 공모 이런 것들을 다 트위터에서 진행했거든요. 그리고 기존에는 2011년, 10년 이럴 때는 그냥 단순한 홍보만 했는데 이 한국민속촌은 했사옵니다, 거짓 꿀알바 이런 트렌드 용어를 계속 사용해가지고 유머러스함을 선보이고 소비자들도 그거 멘션에 적극적으로 응답한 거죠. 소비자한테 친밀해진 거죠. 그래서 민속촌 소 이름 짓기 공모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뭐 1등이 닥쳤는데 봐서 내가 간다 이런 소 이름을 소비자들이 공모를 한 거예요. 너무 재밌다고 사람들끼리 구전 마케팅을 통해서 했고 이런 것들이 방송 광고도 타게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잘 되니까 한국 민속촌에서 뭘 했냐, 그 300이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 이제 500 얼음땡이라는 대규모 술래잡기를 기획한 거죠. 2014년에. 그래서 모든 티켓이 10분 만에 매진됐어요. 그리고 이 한국민속촌 지금 포스터 보시면 아무 협찬사가 안 들어가 있었잖아요. 이때는 아무도 협찬해주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인기가 많아지니까 뭐 나도 협찬하겠다, 나도 협찬하겠다 막 이렇게 한 거죠. 그게 잘된 구전 마케팅의 사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거보다 더 잘하실 수 있어요.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를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고기라는 이 고기 BBQ라는 이 트위터 LA 노점상 트윗 발음살인데 한국식 바베큐를 넣어서 타코 만드는 푸드트럭인데 사실 이 푸드트럭은 노점이었기 때문에 단속이 되게 문제가 됐었어요. 조금 팔다 보면 단속이 나와서 뭐라 해서 도망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손님들은 너무 맛있어서 사고 싶은데 노점 자체가 이제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으니까 불편하니까 이게 선택한 게 트위터였어요. 그 트위터에다가 우리가 어떤 노선을 가겠다, 행선지를 가겠다라고 다 알려준 거죠. 이 영화로도 표시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팔로워 수가 보셔도 15만 팔로워 수가 넘죠. 그래서 손님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사례도 많습니다. 커즈 마케팅으로 우리 서울특별시에서 한 사례들, 던킨 도너츠의 WTF 페스트 사례들 이런 것들 보시면 여러 가지 책에 잘 나와 있어요. 165페이지 보시면 잘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제가 조금은 안 좋은 사례, 실패 사례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실패 사례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여러분들의 시각이 될 거거든요. 실패 사례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의 정석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자, 제가 잠깐 설명하긴 했지만 이게 태국 화장품 브랜드였어요. 근데 태국 화장품 브랜드인데 화장품 브랜드의 명은 서울 시크릿이에요. 서울 시크릿. 그래서 우리나라 K 뷰티가 잘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장품 브랜드를 런칭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크릿이란 브랜드의 제품명은 스노우즈라는 광고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광고에는 태국 여배우 크리스 호황이라는 분이 나왔는데 피부 관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문제가 된 장면은 이 장면인 거야. 왼쪽에는 좀 더 어려 보이는 여배우가 하얀 얼굴을 하고 있죠. 이분이 크리스 황이거든요. 근데 어때요? 얼굴과 검은색과 피부가 검은색 바뀌면서 대조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남성이 나레이션을 합니다. 이기려면 하얘져야 한다. 이 광고가 소개되자마자 네티즌들이 난리가 났어요. 인종차별. 그래서 국제적으로 분노를 맞았고 공식 사과까지 하고 모든 광고를 다 중단시켰어요. 엄청난 비용이 들었는데도. 또 있죠. 이 도브, 여러분들 도브 잘 아시죠? 국제적으로 큰 비누, 샴푸, 글로벌 기업이에요. 인종차별적 광고를 쓴 거죠. 자, 보시면 비포 자리에 흑인이 서 있고 애프터 자리에 백인이 서 있죠. 바디워시 도브 바디워시 쓰면 흑인도 마치 백인처럼 된다 라고 해석될 수 있는 광고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광고가 지금 이 각도는 그렇게 보이게 돼 있잖아요. 사실 그 내용은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엄청나게 홍보를 받았어요. 삭제했어요. 이거 엄청나게 비용을 들여서 만든 거예요. 원래 이 광고는 인종차별 광고가 아니라 흑인, 백인, 다양한 인종 여성들이 뭐 다 출연해가지고 부분에 도브 바디워시가 모든 여성을 위한 제품이라고 메시지를 쓴 거였는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오해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잖아요. 해명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우측에 보시면 토탈뷰티라는 외국의 엄청난 뷰티 사이트예요. 미용 정보 제공하는 사이트인데 이 내용이 보시면 오프라 윈프리가 이제 오스카에 대해서 오스카 레드카펫을 밟으면서 문신에 대해서 이 타투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왼쪽 어깨에. 그래서 이 타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보시면은 이 사람은 오프라 윈프리가 아니라 우피 골드버그예요. 근데 왜 욕을 먹었을까? 우피 골드버그 다 사랑하지만은 흑인이라는 이렇게 이제 들리는 거죠. 흑인이라는 이유로 이 둘을 구별하지도 못한다라고 판단하는 이야기로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 이미지가 엄청나게 실추됐어요. 토탈뷰티. 그리고 기업상에서도 웃긴 사례, 실패 웃긴 사례 이렇게 할 때 이 기업이 이렇게 웃긴 실수를 했다라고 아직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영상은 여러분들 제가 틀어드리면 알 건데 미라클 매트리스라고 유튜브에 치시면 많이 나옵니다. 매트리스 업체인데 미라클 너무 좋은 매트리스들. 그래서 그 9.11 테러 아시죠? 미국에 발생한 9.11 테러 그 15주년을 기념하는 프로모션으로 쌍둥이 빌딩 세일이라고 해서 페이스북에 이 영상을 포스팅한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에 이 양쪽에 있는 두 명의 남자 있죠? 이 남자가 두 개의 매트리스 타워를 등에 지고 넘어지면서 매트리스가 넘어지게 만드는데 이때 여자가 이제 우린 절대 잊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별 다를 게 없어 보이죠? 그런데 9.11 테러는 미국에서도 문화적으로 매우 슬픈 이야기고 이렇게 희화화돼서는 안 된 이야기인 거죠. 문화 자체가. 그러니까 의도가 그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엄청난 불만을 했어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CEO 사과하고 영상 삭제됐어요. 하지만 캡처본은 다 남아있는 거죠. 원본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마케터로서 여러분들이 좀 가져야 될 시각들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실패한 마케팅들이 왜 실패했는지 보시면은 첫 번째가 광고 소재라는 거죠.
인종, 종교, 사건, 문화, 아까 봤었던 사건들 9.11 테러, 사회적 논란이 될 소재들을 광고 집행할 때는 엄청난 주의가 필요해요. 당연히 여러분들 인종, 문화, 종교 이런 것들이 불법 아니에요. 광고에 넣어도 돼. 하지만 어때요?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케터로서 뭘 해야 되겠어요? 이 광고의 이미지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고민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당연히 이 사람도 고민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넘어간 거잖아요. 못 봤을 수도 있고 알았지만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는 그 시각을 내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걸 볼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마케터로서 가져야 될 역량입니다. 시각이고요. 두 번째가 객관적이지 않는 캠페인이에요. 특히 이 구전 마케팅, SNS 마케팅은 한 번 엎질러지면 담을 수 없어요. 그때 그것도 매우 빠르게 삭제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아직도 영상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사실관계에 대한 기본적 확인은 무조건 필요해요. 사실이겠지. 원래 옛날부터 알던 이야기였으니까 사실이겠지. 이런 시각으로 가면 안 된다고.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시각입니다. 세 번째가 많은 이제 여러분들의 고민이라든지 부딪히는 사례가 될 거예요. 단순한 홍보 도구로 생각하면 힘들어집니다. 이게 단발성으로 이야기만 나누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하겠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발생했다? 그럼 바로 대응해 줘야 돼요. 데일도 그랬잖아요. 데일도 블로그에다가 데일 컴퓨터 산 후에 막 연락했는데 연락 안 돼서 계속 이제 연락 안 되니까 열받아서 블로그에다가 글을 쓴 거예요. 데일 블로그에. 그러니까 매출이 20% 30% 하락됐어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도 워낙 많이 아시죠? 그래서 단순한 홍보 도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곳이다라고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면서 제가 3장 컨텐츠 마케팅과 네이티브 광고는 여러분들이 마케터로서 가져야 될 시각을 좀 더 키우고자 합니다. 컨텐츠 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부분에 대한 제가 여러분들이 내용은 길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요새 조금 유행하는 광고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SNS 콘텐츠 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이 콘텐츠 마케팅과 네이티브 광고에 대해서 잘한 사례 찾아보시는 게 과제입니다. 과제는 여러분들이 제가 도어 시스템에 수업 활동일지로 제가 과제를 낼 거고요. 저 카카오톡에도 한번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SNS 콘텐츠 잘한 사례, 그리고 첫 번째는 채널을 선택하시고 이 채널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사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컨텐츠를 선택하시고 컨텐츠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서는 여러분 마케터로서 이 사람들이 놓쳤던 시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 잘못된 사례들이 있었죠. 콘텐츠, 광고, 마케팅의 잘못된 사례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잘못되지 않았나, 이 부분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을 찾아서 예를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널 선택이나 컨텐츠 선택은 그냥 하나씩만 하시면 되고 다 한 개에 대해서 한 가지 컨텐츠에 대해서 채널 선택과 컨텐츠 선택이에요. 그리고 하나 이상 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자, 시간 동안 수업 받으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대면으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